안녕하세요. 자, 옥스퍼드 대학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근데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한 이런 전략은 개인마다 생각하시는 바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KII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옥스퍼드 대학에 대한 그 입시 정보를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학은 이제 대학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영어권 대학에서 가장 최초로 설립된 대학이죠. 1096년 설립이 되었고요. 영어권 대학에서는 가장 시초의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잉글랜드 옥스퍼드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대학은 30여 개의 여러 개의 독립 대학들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연합대학교입니다. QS 3위 더 기준으로는 1위,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여 명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 28명의 영국 총리를 배출한 대학입니다. 사실상 대학에 대한 설명이 큰 의미가 없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고 계신 그런 명문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전공을 보시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PPE, 법학, 의학,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상 전체 학과가 다 명문 학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시 포인트를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A레벨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입학 성적이 A에서 AAA 수준으로 이제 오퍼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IB 디플로마를 하시는 분들은 40에서 42점, 그리고 하이어 레벨에서 776 이 정도의 기준으로 나옵니다. 학과별로 대학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학과를 잘 살펴보시면 자신이 원하는 학과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공별로 입학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MAT, PAT라든지 이런 시험들을 준비를 별도로 해서 시험을 응시한 후에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인터뷰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이 돼야 이제 위에 A레벨이나 IB 디플로마에 나온 이런 컨디션을 받고선 합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원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옥스퍼드 대학에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들이 있겠죠. 의학이라든지 PPE, 법학, 컴퓨터 과학, 이런 전공들을 평소에 본인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전공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카스를 통해서 이제 지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옥스퍼드는 항상 10월 15일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모든 지원서가 완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별로 대부분의 전공들이 입학 시험을 진행하는데, 그 시험을 이제 10월 달에, 보통 10월 달에 보죠. 시험도 시험도 응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카스 지원할 때는 자기소개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기재를 하고, 그 안에 이제 또 자신의 소속 학교의 선생님의 교사 추천서까지 들어가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졸업 예정자들의 경우 이제 내년 5월, 6월에 파이널 시험을 응시를 하기 때문에 프리딕 스코어, 예상 성적을 학교에서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성적과 지원서를 토대로 해서 대학 측에서 이제 첫 번째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합격자들은, 1차 합격자들은 12월에 진행되는 인터뷰 오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엔 이제 1월 달에는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략적인 지원 절차고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게 무엇인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옥스퍼드 대학 같은 이런 케임브리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대학들은 굉장히 해당 학과의 기초가 굉장히 강한 학생들을 선호를 합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해당 관련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어야 됩니다. 뭐 과학이라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 평소에 그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탐구를 하는 학생들이어야 되고요. 뭐 경제다라고 하면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평소에 시사적인 부분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시점을 대략적으로 15세 전후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저희가 9학년, 10학년, 11, 12학년으로 운영을 하는데, 9학년부터 입학을 허용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부분인데, 대략적으로 14세, 15세 정도, 이 정도부터는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나이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저희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분야가 자신이 이렇게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대학을 준비하는데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른다. 뭐 정확한 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 최소한 문과냐 이과냐 아니면 과학 분야냐 어떤 분야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일단 유리합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좋아하는 분야가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깊게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따가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지만, 처음부터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본인이 좋아하는 위주로 관련 서적을 읽거나, 이제 그런 쪽에 뭐 토론을 하거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깊은 대화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확장을 하게 되는데, 지식 확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행과 약간 혼동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선행은 아닙니다. 선행은 아니고 자신이 현재 배우고 있는 학년에서 좀 더 확장을 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더 확장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선행으로 착각을 해서 나이 어린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이 학생들은 물론 그렇게 해서도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나가게 되면 약간 부작용이 더 많다라는 거죠. 네. 너무 어린 나이에 고난이도의 그런 아카데믹적인 수업을 배우게 된다면 굉장히 좀 학생들 본인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럴 겁니다. 한국 교육을 보통 한국 교육이 학생들이 이제 뭐 초등학생부터 뭐 의대 준비를 하거나 이제 이런 선행을 많이 하는데, 영국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교육은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확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교실에서 배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선생님들은 보통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나온 것을 표본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고 원리를 설명해 주지만, 학생들은 그것만 이제 정확하게 배워서 시험을 보면 내신, 뭐 저희 기준으로 보면 뭐 GCSE나 A레벨이 되겠죠. 여기서는 최고 성적을 받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확장되어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올림피아드와 같은 그런 대회에서는 학생들이 아무리 교실 안에서 성적을 잘 받아도 그런 대회를 준비를 해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성적을 굉장히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확장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올바른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데요. 뭐 오해를 하시고 들으시진 말고, 올바른 과정이란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정규 과정을 옥스퍼드 대학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보시면은 자, 보통 가장 이제 많은 방법이 이제 영국 정통 그 영국 방식의 그 GCSE 그 다음에 A-레벨 과정이 되겠죠. 각각 일반적으로 2년씩 진행이 됩니다. 저희 KII의 경우에는 보통 요 코스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학교들 뭐 GCSE 플러스 IB 디플로마를 하거나 요즘에는 IB에서 직접 MIP 과정을 운영을 해서 GCSE를 안 하고 MIP 플러스 디플로마로 해서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식 교육과정 9, 10, 11, 12학년을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필수로 사실상 AP를 준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영국 대학들이 입학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13학년 기준에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13학년에 준하는 그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이건 가장 기초적인 그런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교육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는데요. 자, 한국의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졸업장, 이게 교육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라는 게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국 대학들은 옥스퍼드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대학들이요,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입학 자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마친 후에 반드시 A레벨 자격이든 아니면 AP든 어떠한 그 13학년에 준하는 자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자체 자격만으로는 일단은 안 됩니다.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죠. 합격이 문제인 거죠. 합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검정고시도 마찬가지죠. 뭐 검정고시는 뭐 한국 고등학교 과정보다 더 난이도가 더 낮기 때문에 더 인정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영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한국 고등학교는 12학년이니까 뭐 1년을 더 맞춰서 13학년을 맞춰서 대학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정보로 이제 영국 대학을 진학할 때 대학 파운데이션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대학 파운데이션은 그 영국의 일부 상위권 대학들, 옥스퍼드, 캠브리지 포함해서 상위권 대학들은 아카데믹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약하다라는 그런 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학 자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과 비슷한 그 대학 과정에 준하는 디플로마 과정이 있습니다. 뭐 이 과정을 마치면 뭐 영국 대학의 1학년으로 갈 수 있지만 또 동종 계열에서는 2학년으로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루트가 있는데, 이런 자격들은 기본적으로 입학 자격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으로 영국의 옥스퍼드뿐만 아니라 이런 상위권 대학들의 진학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그 KII 우리 졸업생의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올해 입학한 경우인데, 그 2007년생, 뭐 한국으로 치면 지금 고3의 나이가 되겠죠. 그 저희가 9학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9학년에 시작하는 같은 나이를 비교하면 한국은 한 중3 정도가 되는데, 그 우리가 9월에 시작을 하고 한국 학기가 3월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3학년 중3 1학기를 마치고 나머지 2학기를 남겨준 채 9학년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심리적으로 6개월이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근데 아예 6개월을 빨리 중학교 2학년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1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실 수가 있어요. 외국의 명문대학을 준비를 하시려면 사실상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그 9학년에 이제 입학을 해서 그 10학년까지 이제 GCSE 과정을 철저하게 그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2년이라는 기간이 금방 갑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2년간 그 IGCSE를 저희가 제공해주는 과정을 모두 마치고, 그 다음에 11학년 때 그 인터내셔널 A레벨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저희는 인터내셔널 그 A레벨을 진행을 하는데, 그 뭐 국제 학생들은 사실상 인터내셔널 A레벨을 준비를 하는 게 맞고요. GC A레벨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GC A레벨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제 학생들은 그냥 시간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시험을 볼 때 그런 시간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인터내셔널 A레벨을 준비하는 게 현실적이고 대학들은 그것을 이제 똑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GCSE와 A레벨만 준비를 하면 옥스퍼드에 갈 수 있느냐? 뭐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전 세계에서 모이는 그런 명문대죠. 영국 내에서도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대학이고 전 세계에서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전 세계적인 그 글로벌 대학인데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그 공부만으로도 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계속해서 자기의 관심사를 그 중점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저희가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감을 못 잡아요. 결국에는 선행을 하라는 얘기구나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경시대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경시대회, 그 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는 대로 계속 준비를 해서 그 참여만 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 경시대회를 해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뭐 올림피아드 영국 쪽에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금상을 이제 수상을 했는데 뭐 이렇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 학생은 합격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수상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올림피아드에서 수상을 했다라는 게 옥스퍼드 캠브리지의 합격을 보장해 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고방식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참석만으로도 이런 스타일을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우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것만으로도 사실상 반은 합격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고, 이제 교과적인 부분, 비교과적인 부분이지만 아카데믹적인 부분, 그 다음에 교내 학생회라든지 각종 그 과목 관련 비교과 활동을 했어요. 예, 우리 재학생들은 어떤 얘기인지 알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학년별로 진행을 하는 그 멘토 멘티 활동도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못하는 과목은 선배한테 배우지만 내가 잘하는 과목은 또 후배들한테 가르쳐주는 멘토 멘티 활동을 저희가 그 학생회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본인들한테 큰 자산이 된다라는 거죠. 네. 아카데믹적으로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 2024년 9월에 이제 최종 학년인 그 12학년에 올라가고 이제 10월 15일 전에 맞춰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바이오케미스트리에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를 토대로 해서 그 12월 달에 인터뷰 오퍼를 받았고요. 그 인터뷰는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영국에 가지 않아도 되죠. 저희가 예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를 지원을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 영국에 가야 됐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핸디캡이었어요. 비행기를 예약을 해야 되죠. 티켓 예약을 해야 되고 또 한 최소한 시차 적응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일주일은 있어야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12월에 그 1학기 말 시험을 보거든요. 이런 스트레스 빠져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중간에 그냥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안 가도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지정된 시간에 맞춰서 컴퓨터를 켜서 현지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올해 1월 달에 컨디셔널 오퍼를 받았죠. 그리고 6월 달에 이 학생은 KII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 그 컨디션을 충족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 달, 이번 달이죠. 네, 10월 달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딱딱딱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 가면서 이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이렇게 해줘 가면서 성적을 이렇게 내주면 이 학생은
어느 정도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사실 감이 좀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명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잡아야 됩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나 유학이나 갈까 하고선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라면 뭐 이런 정보조차도 필요가 없겠죠. 예. 그리고 뭐 실제로 해외 명문대 중에 입학이 쉬운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때문에 그런 건데 입학이 쉽다 하더라도 졸업까지는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자, 입학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명문대라는 것은 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괜히 명문대가 아니죠. 입학이 쉬워도 결국에는 졸업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고 이런 옥스퍼드 대학교와 같은 이런 대학들은 입학 자체도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반드시 아시고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옥스퍼드 대학교 합격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